최근에 맞습니다. 오늘 또 AI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깊이 있게 좀 들어가 볼까요?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은 뭐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거기에 따른 정책 이슈가 가장 시장에서 부각되는 건 뭐 현실이고 야당의 이재명 대표가 가장 또 먼저 포문을 열었고 KAI 시대를 다지겠다. 국가 인공지능위 내실 있게 강화하겠다. 뭐 이런 전문을 쭉 지금 읽어보고 있는데 자, 먼저 AI 투자에 100조 원의 시대를 열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관련 예산을 선진국들이 추계하는 거 이상으로 넘어서면서 증액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돈 구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텐데 네. 어떻게 하실까? 아무래도 좀 뭐 민간의 어떤 투자를 어느 정도 좀 받아내겠죠. 근데 저도 이제 쭉 이거를 좀 읽어보면서 이제 키워드를 좀 뽑아냈는데, 네. 뭐 어떤 정치색을 떠나서 생각보다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리고 이제 단계별, 그리고 이제 그 인재 육성부터 어떤 곳에 투자하겠다까지 굉장히 좀 구체적인 부분이어서 요즘에는 이제 우리 시장 자체적인 모멘텀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어쨌든 이런 정책적인 모멘텀을 통해서 어떤 시장의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자체가 좀 중요해 보인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이거를 이제 뭐 중국하고 미국하고 우리가 지금 출발을 해서 맞불을 붙는다 이거는 사실 승산이 높은 게임은 아니죠. 그렇기 네.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산업과 시너지를 낼 그런 쪽으로 방향을 가져가되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제 먹히지 않을 AI 쪽에서 먹히지 않을 최소한의 생태계는 끌고 가겠다. 이렇게 좀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와 같은 이제 인프라부터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 그런 것까지 이제 범위에 포함이 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뱅킹 쪽 아무래도 이제 은행 쪽 그다음에 게임 방산, 의료 정도가 기존 산업과 시너지를 내서 기존에 있었던 미국과 중국의 오픈 그런 시스템과 좀 맞설 수 있는 이제 그런 수준의 경쟁력을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플랫폼을 우리가 따라잡겠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챗 GPT라는 걸 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오픈 AI가 만든 네. 그 플랫폼 기술을 쫓아가기에는 지금 너무 격차가 크고 또 뭐 우리만 그러니까 예전에 그거잖아요. 스마트폰 보면은 이제 애플의 아이폰에 iOS라고 하는 운영 체계 그거를 이제 삼성이 한번 가겠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개발했다가 계속 드랍돼서 또 타이가였나요? 네, 뭐 그랬을 거예요. 타이탄인지 타이가 타이가 뭐 네. 그랬던 것 같은데. 용어는 잘 기억. 네네.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 네. 체제를 같이 썼잖아요. 뭐 그것처럼 그런 원천의 플랫폼을 가겠다. 이건 조금 요번의 얘기고 우리는 응용 분야, 그렇죠. 그죠? 챗 GPT 기반의 이런 그렇죠. 것들. 그게 워낙 확장성이 크다 보니까 우리만의 것들을 이제 만들고 그걸 개발하는 인력, 뭐 컴파일링하는 인력, 또 뭐 응용 언어들, 네. 그죠? 그런 기본 인재들을 키우는 데에 뭔가 집중하겠다는 구체성이 있었다. 좋고요. 네. 자, 한국형 챗 GPT 이게 또 나왔네. 좀 답을 다 주셨어요, 앵커께서.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초기 투자고 네. 인프라부터 가는 이제 그런 정책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제 넓은 이제 그런 이제 정책적인 수혜로 좀 볼 수 있는데 오늘 이제 올라오는 종목들 보니까 보안 같은 저 밑에 있었던 종목들부터 네. 이제 뭐 NPU, GPU 뭐 5만 개 정도 확보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NPU를 또 설계해 내겠다라는 얘기 나오니까 그런 이제 반도체 설계 회사까지 일제히 지금 다 뭐 5% 6%씩 지금 올라가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네. 결국에는 이제 이 AI의 근본은 데이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데이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막대한 데이터를 보유한 그런 기업들이 이제 수혜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데이터 센터를 일단 구축을 해 나가면서 거기다가 이제 어떤 하드웨어를 끼워 넣을 것인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이제 기존에 있었던 막대한 데이터 뭐 회계나 뱅킹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더존 비주원 같이 뭐 이런 기업들 또 이제 한글과 컴퓨터 같이 랭귀지 모델 한글의 다양한 표현들을 어마어마하게 좀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기업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약간의 플랫폼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는 카카오톡을 보유한 카카오 뭐 요 정도가 일단 좀 불거지는 거고 그리고 네. 이제 그 나머지 이제 보안부터 여러 가지 이제 그 인프라를 이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쪽은 약간의 이제 부수적인 부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이 정책의 핵심은 누가 얼마만큼 돈이 되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가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거기에 데이터와 플러스 데이터를 처리해본 경험, 그렇죠. 네. 레퍼런스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론 다양한 이제 테마적인 그런 종목들이 나오겠습니다만 네. 뭐 모르겠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이게 정책적인 연속성으로 끌고 갈 수 있을지는 이제 그 다음에 문제긴 하지만 여권 만약 후보들도 또 비슷한 당연히 AI를 지금 빼놓고 뭐 IA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래도 이제 약간의 이제 정책적인 색깔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렇게 삽질을 통해서 이제 뭐 또 커다란 불파고 또 하나. 커다란 이제 뭐 이 토목 사업 뭐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뭐 하겠다라고 하는 쪽도 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 연속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이제 앵커께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데이터 그리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고 운영하고 또 이제 이 학습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가 좀 핵심이 좀 될 것 같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테마적인 종목과 좀 핵심적인 종목은 조금 구분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그러면 어떤 지금 기업들을 쭉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뭐 이 방산에도 얽혀 있는 기업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우리 세간의 시스템 변화들을 봤을 때 뭐 요즘 드론, 네. 무인 드론, 무인 항공 뭐 여기 또 이제 나오겠잖아요. 네. 국제성을 붙으면은 그래서 코난 테크놀로지를 하신 건가? 아무래도 이제 그 음성 쪽에 그런 이제 이게 AI들, 멀티모달. 네, 멀티모달이죠. 뭐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결국에 이 AI와 로봇의 최종 단계는 터미네이터잖아요. 네. 터미네이터. 로봇과 AI가 이제 결합된 이제 최종의 산물, 피지컬적인 이제 AI가 이제 나아갈 방향인데 벌써 이제 거기까지 좀 내다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일단은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이런 그 오픈된 이제 그런 AI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산업적인 접목과 그 산업의 어떤 특성을 좀 감안한 이제 그런 산업으로 그런 접목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약간의 좀 전문성과 자신들만의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어차피 그 시점이 딱 맞았는지 오픈 AI가 오늘부터 이제 그 여러 가지 흥미로운 것들을 공개하겠다라고 샘 올트먼이 얘기를 네. 했습니다. 그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GPT 4.1부터 해서 4.0 그다음에 또 O3가 아마 이게 고급 추론 모델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기에 이제 소형 모델인 O3 미니라고 하는데 이건 아마 이제 그 온디바이스 쪽으로 조금 온디바이스에 이식을 있고. 시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본체에 이따만한 게 있고 그렇죠. 작은 생각의 카피가 기계로 좀 들어가고 그리고 개개인만의 기계 사용에 따른 AI 활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그걸 또 이제 맞춰가는 제가 그런 혼자 기술인 처리하기 거죠. 힘들면은 얘를 부르겠죠. 그렇죠. 네. 그럼 네트워크를 또 연결할 거고 대충 그림 보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말과 그러면 말도 이제 언어 뭐 다양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통역을 통해서 이제 아이폰 이거 뭐죠 그 에어팟 에어팟. 네. 그냥 실시간으로 통역되는 통역하는 거죠. 기능, 그다음에 내 말도 이제 실시간으로 통역을 해주는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멀티모달하고도 연결이 될 거고. 네. 뭐 이런 걸로 좀 더 확장해 보면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뭐 프론티어? 대표적인 종목으로 보면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종목이긴 하고요. 이제 네. 피런티어는 이제 약간의 이제 하드웨어적이죠. 검사 장비 쪽 그리고 이제 이런 카메라에 대해서 이제 활용도를 높여가는 이제 이거 그런 저 아니에요? 자율주행 네, 이슈로 그런 치면. 쪽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좀 차이점은 있어요. 그래서 뭐 멀티모달로 간다고 하면은 근데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로 좀 네. 꼽아드릴 수 이제 있는 부분이고 나중에 이제 이건 또 방산 부분에 또 연결된 부분인데 요즘에 이제 비행기 한 대 뜨면은 이제 무인 드론을 뭐 3대 5대 정도 네. 편대로 또 가져가는데 그 그건 이스라엘 기술을 협업해서 사와가지고 일일이 카이가 다 했잖아요. 그 3대 5대를 조정할 수 없잖아요. 그럴 네. 때는 이제 말로 우리가 어렸을 때 만화에서 보면 일본 말 튀어나가 뭐 이 말이 뭐 아니라 약간 그러죠. 일본 뭐 비행기 나가 좌측 회피, 좌측 기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말로 공격대용으로 조정할 뭐 수 해, 있는 이렇게 예. 말로 네, 결국에는 이제 그게 접목이 돼서 결국에는 이제 터미네이터 같은 모델이 이제 궁극의 그런 AI와 로봇 이 멀티모달의 끝판 네. 그런 모델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샘 올트만 얘기해서 자꾸 그러는데 어차피 그 전 세계적으로는 그 오픈 AI사가 주도고 그다음에 이제 구글이나 뭐 각 빅테크들이 또 네. 막 이렇게 하는데 또 이 인프라 얘기를 강조했어요. 인력과 우수한 인재와 인프라라는 건 결국에는 센터, 그렇죠. 데이터 센터, 그리고 또 뭐 우리가 얘기하는 전력 구축, 그다음에 지역 온도, 뭐 습도. 네. 그렇잖아요. 뭐 바닷속에다가 뭐 깔아앉혀 놓을 수는 없는 거고. 네. 뭐 워낙 좀 방대한 이제 그런 범위이긴 한데 제가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게 이런 주택의 분양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요즘 네. 한때 굉장히 유행했었던 게 이제 IDC 데이터 센터를
이제 약간 좀 인구 소멸 지역에 이제 폐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용을 해서 사람을 분양하는 게 아니라 이제 데이터를 분양하는 이제 그런 사업들이 이제 한참 유행이었었는데 우리나라 이제 AI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선도적인 이제 그런 정책이 좀 없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 센터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좀 그러네요.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경기도권에 지금 지산센터 엄청 비어 있잖아요. 뭐 지식산업센터 근데 이게 또 이제 데이터 센터를 확보하는 거에 대해서 전력부터 해서 또 일반 거주지와의 거리, 그다음에 뭐 도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제가 굉장히 좀 심한 뭔 부분인데 규제가 필요하죠? 거기가 뭐 터질까 봐 그런가? 굉장히 이제 고전력을 쓰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사람한테 좋을 리는 없죠.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거주지랑 일반 저 거리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전자파 되고 때문에 그런 거. 아무래도 좀 그렇죠. 뭐 바람적인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예. 그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이제 그런 쪽에서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좀 낮춰준다라고 규제를 좀 풀어준다라고 하면 뭐 지방경제 활성화도 좀 가능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었던 폐 공장이라고 하긴 좀 뭐한데 이게 1세대에서 열심히 공장 생산 활동을 하다가 이제 그 다음 세대에서 받아가지 않은 이제 그런 공장터를 이용해서 많은 좀 그 시도가 좀 있었습니다만 그게 좀 올 스톱된 상태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정책들의 좀 연속성을 좀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이제 거기에 무엇을 넣을 것인가 전력기기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네. 뭐 GNC 에너지 같이 이제 그런 배터리들도 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데이터 인프라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있었던 그런 삽푸고 그런 뭐 이런 굴삭기 파고 이런 거보다 훨씬 더 높은 좀 부가가치를 인프라적으로 좀 창출할 수 그렇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뭐 있습니다. 서울 부산 하이퍼로프 얘기를 뭐 얘기했던 애던데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따만한 빨대를 연결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쭉쭉 보내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좀 현실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네. 이런 차라리 좀 창의성 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샘 울트만의 얘기입니다. 네. 분산형의 형태 어차피 데이터 센터를 한 곳에 다 때려 넣을 필요가 있을까? 뭐 이제 뭐 속도 면에서 약간 뭐 0.0 몇 초의 차이는 있을 수는 그렇겠죠. 있겠습니다만 아니 뭐 인프라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게 이제 전력도 그렇고 전력을 좀 분산시킬 수 있는 효과도 있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비어 있지만 좀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는 뭐 꼭 지산센터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뭐 공실률이 높잖아요. 거기 뭐 막 뭐 거주도 안 되고 뭐 경기도마다 지금 난리인데 그런 거를 이렇게 좀 분산해 갖고 데이터 센터를 병렬화하는 전략들 뭐 이런 게 좀 연결되면은 통신 같은 걸로 조금 그래서 뭐 한다. 지방 경제 활성화도 좀 가능할 것 통신 같고 이번에 산불 나왔잖아요. 네. 산불 났더니 그중에 지지국 다 타가지고 뭐 긴급 전화 안 네, 되고 그럼 우리가 필요한 게 뭐야? 위성이죠. 그럼 또 위성으로 가야 돼.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촉촉촉촉 네. 좀 건의 좀 해봐요 좀. 뭐 정치권에 가시나요? 정책적으로? 제가 왜? 네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이제 시장에는 어떤 투자 아이디어도 있었고 예전처럼 또 한 번 빵 하다도 연관성 없는데 또 뭐 이런 거 말고 실제 연관성으로 좀 나오면 좋을 것 그리고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민간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AI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곳이 역시 이제 통신 회사들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유명한 AI 회사인 퓨리오사도 네. 통신 쪽에 좀 특화된 그런 기술이 좀 많기 때문에 또 이제 우리나라의 국토도 좀 한정되어 있고 만약 이제 그런 쪽의 인프라에서 좀 그 통신 인프라 쪽에서 AI 쪽이 좀 발전을 한다면 이게 또 이제 수출 모델이 좀 될 수도 있고 이제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인프라를 어떻게 좀 확보를 하고 확충을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다른 종목들보다 오늘 이 정책 나온 것만으로도 좀 6% 네. 7% 상승하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통신. 뭐 CF도 요즘 많이 하던데 뭐 AI는 뭐 이렇게 하면서 은율 붙여가지고 네. 뭐 하는데 뭐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AI 스타트업의 IPO 그러니까 뭐 사실 IPO가 너무 중구난방으로 난립하는 것도 좋지는 않고 최근에 들어오는 거 보면 논란이 많잖아요. 네. 그 증권사들도 반성을 많이 하셔야 될 텐데 IPO 뻥튀기 빵 해가지고 들어와서 빵 다 터트려 버리고 자기들 수수료만 챙기고 네,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되는 거고 네, 매출은 거의 없고 뭐 이런 상황인데 지금 그거는- 이제 퓨리오사 AR을 제외하고는 이제 IPO에 이렇게 좀 거물급이 많이는 없습니다. 아니 이제 물론 대기업들의 이제 자회사들 뭐 이런 회사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만 네. 이렇게 좀 명확하게 딱 부러지는 이제 이런 기업들이 사실 이제 IPO 시장에 좀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뭐 지금 당장 아무래도 사업이 조금 이제 느슨해지다 보니까 이제 이런 민간 투자도 좀 이렇게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이 조금 이제 약해졌는데 이건 말 그대로 좀 정책적인 어떤 좀 붐이 좀 일어야 이제 뒤늦게 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인프라와 데이터가 막강한 그런 기업들이 어쨌든 무슨 방법이든 수혜를 볼 수 있는 더 명확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렇게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와서 네카오, 네이버와 카카오는 왜 이렇게 조용한가요? 뭐 최근에 이제 이것도 이제 약간의 이제 AI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뭐 네. 네이버, 카카오는 그래도 조금 덜한 부분인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그런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우리나라에다가 이제 그 물류 창고를 지어가지고 이제 좀 진입을 한다라고 좀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에서 이제 이게 만약에 잘 될 경우는 네이버의 전자상거래 매출 타격이 좀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그래서 뭐 그 매출 AI하고는 별개로 다른 커머셜 쪽으로 커머셜 때문에 쪽이죠. 근데 이제 그런 커머셜도 AI가 들어가면 이제 그동안은 이제 뭐 이렇게 배송비 이런 것들을 결제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만 네. 우리나라에 물류 비용을 하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것들이 AI가 이렇게 골라서 추천을 해줬는데 가격이 뭐 2분의 1, 3분의 1 가격이다 그러면 전자상거래에 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또 뭘까요? 대선 이것도 이제 오늘 나온 뉴스인데요. 이제 네. 딥페이크 관련돼서 이제 이게 선거에 대해서 좀 악용되는, 그러니까 특정 후보들 또 상대방을 비방을 하는 거에 대해서 가짜 뉴스를 넘어서서 가짜 영상으로 좀 나오는 뭐 한때 트럼프 대통령 대선 전에 나왔던 네, 그런 네. 것들. 근데 그래서 너무 티나던데. 티는 나죠. 이제 구글하고. 근데 이제 그 티가 나도 그걸 믿고 싶은 사람들은 그대로 믿어버리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제 딥페이크를 방지하는 그런 이제 가능성을 높이는 이제 그런 기술들을 구글하고 네이버 이렇게 손을 잡고 이제 아무래도 표시가 날 수 있는 이제 이거는 딥페이크 영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이제 하지만 이제 이게 상업적 활용성은 아직 불분명하고 어떤 네. 기업이 수혜를 본다 이런 것까지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뭐 주가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 일단 하지만 지금 이제 AI 딥페이크 관련된 이제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뭐 한비소프트, 크라우드웍스, 뭐 라운시큐어 뭐 이런 기업들 정부랑 어쨌든 일을 한두 번 해봤던 그런 기업들은 지금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렇다고 뭐 매출이 1,000억이 오르겠습니까? 2,000억이 오르겠습니까? 일단 이제 말 그대로 이 뭐랄까 그냥 요 화제성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주가가 좀 움직인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공공 AI 도입, 뭐 금융 AI 확대, AI 윤리 기술, 뭐 가장 먼저 반영해야 될 키워드는 뭐라고 보시나요? 네, 어쨌든 공공성을 강조하는 거니까 공공성이 좀 중요하고 공공성을 본다라고 하면 역시 교육, 금융, 안보, 의료 뭐 이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뭐 괜히 의료 AI가 또 올라가는 게 또 아니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AI가 지금 우리나라 좀 뒤처졌기 때문에 정책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좀 생각을 좀 가져가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역시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 결국에는 수혜를 보게 돼 있다라는 점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물형의 자산. 네. 지켜봅시다. 네. 네. 자, 오늘 뭐 AI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 이런 것 좀 들어봤고요. IBK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